근데 그런 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지금 현재는 오픈 이후로 지금 올해 한 상반기까지 누적으로는 한 65억 정도 매출을 만들어. 코로나로 실직한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을 못하니까. 맞아요. 네.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저희 1년 전에도 한번 출연해주신 워킹맘으로 나오셨던 대표님이신데 지금 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셀러 일을 지금 올해 5년 차 하고 있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당시에 워킹맘으로 많은 분들께 영감을 이제 주셨잖아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데 주로 하고 계시는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는 온라인 셀러가 저의 주력이고요. 주업이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 꽃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집이요? 네. 온라인 꽃집이면은 어떤 거를 판매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택배로 네. 받아보듯이 꽃도 네.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위주로. 네네네. 생활 뭐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집에서 놀 수 있는 다양한 생활을 한다든지 뭐 꽃다발, 꽃바구니 이런 상품들을 모두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저희는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평균 단가는 10,000원 상품이 가장 많고 지금 현재는 오픈 이후로 지금 올해 한 상반기까지 누적으로는 한 65억 정도 매출을 만들었어요. 작년 한 해 매출이 어떻게? 작년 한 해 매출은 19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부가세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15억 5천 정도? 어마어마한데요? 감사합니다. 꽃으로만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아예 전문물로 꽃만 하고 있습니다. 객단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0원 선에 가장 많아요. 10,000원인데 그렇게나 매출이 많아요? 엄청나네요. 제가 몰랐던 시장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어느 정도나 나오세요?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순이익은 생화는 매일 경매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으면 진짜 뭐 5% 10% 남을 때도 있고 많으면 뭐 30% 40%가 남을 때도 있고 이게 그 평균 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가고 운영하는 게 가장 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럼 뭐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한 그래도 한 20, 30% 20, 30% 정도? 네네. 그럼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면? 평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요. 몇 분 정도 같이 하시는? 지금 뭐 메인 이제 직원들은 4분이 있고요. 근데 가장 극한 성수기에는 이제 수시 1일 알바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네 분이 어떤 업무들을 좀 하고 계세요? 주로 저희는 꽃 포장하는 업무가 가장 많고 어떤 선생님 말씀으로는 여기는 꽃집이 아니라 박스 공장이다. 보통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택배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박스만 이렇게 네네. 포장하시고 계속 하루 종일 박스만 보다가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마케팅 업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제가 직접 하는데요. 따로 마케터 직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브랜딩도 하고 인스타 운영도 하고 뭐 유튜브 운영도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입이 많은 채널이 어디세요? 저희 현재는 지금 최근으로 말씀드리면 인스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인스타를 보고 들어와요? 인스타를 보고 많이들 들어오세요. 아직 인스타 채널이 되게 크지도 않은데 인스타로 제가 처음에 한 2년, 2, 3년 전부터는 매일매일 꽃 무료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꽃 나눔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릴스나 뭐 피드를 올리면 꽃을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좋아요 누르고 댓글만 써도 랜덤으로 추첨해서 매일매일 보내드려요. 꽃을 보내줘요? 왜 그렇게? 예시인데 제가 오늘 오다가 DM을 하나 받았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마침 온 DM에 인스타 그 당첨돼가지고 꽃을 한번 받았고 그분이 무슨 암으로 지금 수술 받고 요양 중이시래요. 근데 그때 꽃이 너무 예뻤고 감사해서 그 의료진 분들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이번에 주문을 넣었다 이렇게 DM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내가 나눔을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마케팅을 바라고 저는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요행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게 좀 찐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최고의 마케팅을 하고 계셨군요. 대표님 그러면 꽃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은 사례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보통 뭐 일반 소비자가 사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업에서 사는 건가요? 보통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행사가 아니면 집에 꽃을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꽃은 항상 너무 비싸고 꽃집을 갈 때는 뭐 졸업, 생일 이런 거 아니면 방문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건 정기 구독 형태의 구매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고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도 꽃을 그냥 정기적으로 배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요? 네, 보통 뭐 예전에 우리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런 것처럼 꽃을 정기 구독으로 받으시면 꽃이 시들어질 때쯤 새로운 꽃으로 계속 바꿔가지고 약간 뭐 인테리어 효과를 준다고 할까? 환경 조성? 일반 사무실에서도 일반 사무실도 많이 하시고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뭐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정기구독 상품을 많이 구매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생일이라든지 뭐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네. 때는 포장된 상품들을 원하시고 기업들은 이제 대량 구매를 많이 하시죠. 아, 대량 구매 얼마나? 얼마 전에는 엔터테이너 회사였는데 그 무슨 행사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한 송이 꽃 포장 600개가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문의하시면 600개가? 네. 어.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작업장 특징은 네. 대량이 바로바로 가능한 점. 그래서 보통 업체들이 일반 작은 꽃집들은 이 대량이 조금 어렵거든요. 우선 작업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600개 이상 들어올 때는 어떻게 그걸 하세요? 저희가 그 작업 라인을 맞춰가지고 꽃 수급은 이제 양재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꽃 수급이 들어오면 포장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객단가가 생각보다 높은 거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높을 수가 있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량 주문 건들이 이제 대표님은 소화를 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600개도 객단가는 2,000원. 아, 진짜요? 또 사실은 그런 분들은 재구매도 계속 하시잖아요. 네, 한 번 하시고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 행사 때마다 계속 찾아주시고 그걸 받아봤던 그 직원분들 중에서도 또 다시 정기구독을 사고 꽃 배달을 사고 그렇게 계속 확장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정말 그 접객을 정말 잘하시나 봐요. 이렇게 이제 꽃을 한번 사도 이게 뭔가 불만족스러울 확률이 높잖아요. 워낙 대량으로 들어오고 또 이러다 네네. 보니 되게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네. 근데 어떻게 잘 응대를 하시나 봐요? 저희는 이제 그런 CS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생물이니까 CS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재 지금 되게 덥잖아요. 이 한여름에도 CS 비율은 1%가 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더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물 처리도 포장해야 돼요. 포장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고 보통 어떤 업체들은 봤더니 겨울에는 포장을 더 둘러야 하거든요. 핫팩도 넣어야 하고 보온재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도 그때는 포장비를 더 받는다든지 택배비를 더 받는다든지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동일하게. 아, 추가요금 안 받으시고 소량을 사든 대량을 사든. 근데 맞아요. 한 개만 사도. 아, 진짜요? 어마어마하십니다. 일례로 처음 오픈했던 첫 해 겨울에는 한 80박스 정도가 출고가 되던 날이었는데 전부 다 얼었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얼어서 갔어요. 포장할 땐 괜찮았는데 열어보니까 얼었던 거죠. 저의 시행착오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온도에서 꽃이 어는지 제가 전혀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그게 배송 중에 다 얼게 됐고 전부 다 이제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고객들한테 한 번 더 문의드렸어요. 혹시 날씨가 좀 풀리면 다시 배송을 해드려도 되는지. 근데 이제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배송을 할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거를 왜 또 주려고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꽃이 잘 배송될 수 있다.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다시 다 배송해드렸어요. 그때부터 단골되신 분들도 많이. 그냥 손해를 보고 그냥 다 네네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한겨울에도 뭐 1,000원까지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1,000원까지도 하세요. 영하 막 19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청난 노하우가 지금 쌓이셨네요. 울면서 터득한.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워킹맘이셨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하셨던 일도 완전 다른 일이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말 지금 시행착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좀 막막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꽃을 이제 판매해야겠다 결심을 좀 하시고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플로리스트도 아니고 현재도 자격증은 없습니다. 현재 비전공자고 비전공자. 저는 사실은 좀 예술보다는 장사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이전에 하던 일은 저는 원래 음악 전공이고요. 음악 특강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 이제 수업하는 특강 강사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일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직을 하는 바람에 온라인 일을 이제 우연치 않게 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두 아이 키우고도 있고 지금 이 일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생각이기도 하고. 그때도 꽃을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집에 꽃을 두지도 않고 뭐 아이들 뭐 졸업이라든지 뭐 학예 발표회 이럴 때 그냥 필요하니까 구매하는. 근데 사면서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 뭐. 그냥 이제 꽃을 살 이유가 없고 저는 심지어 선물을 그걸 받았어요. 그 화병을 받았는데 꽃이 없어요 거기에.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죠. 꽃을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꽂아야 되냐? 화병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페트병에 꽂으시는 분들도 아 많고. 페트병에. 네. 그래서 저희 신랑도 제가 꽃을 팔겠다라고 했더니 그걸 누가 사냐고. 그래도 꽃을 선택하신 어떤 장점들이 좀 있으셔서 있을 것 같은데. 뭘 팔아야 되는지 사실 처음엔 잘 몰라서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마스크를 팔 되겠다. 아 마스크를. 도매몰들 막 알아보면서 애기들 마스크도 팔았었고 그때는 애기 마스크만 팔아도 한 달 매출이 한 1,000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마스크를 팔면서 고민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어차피 끝날 시국이고 내가 마스크를 계속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상품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꽃을 보고 아 이게 뭔가 좀 괜찮아 보여서 시작을. 네,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뭐 신문도 배달하고 우유도 배달하고 이제는 구독 시대다, 구독 경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꽃도 구독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정기 구독을.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해봤고 실제로 그렇게 배송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배송도 많이 받아봤고 그러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대표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매출이라는 게 한 번에 이제 좀 뛸 때가 있잖아요. 대표님도 그런 시기가 좀 있으셨어요? 셀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원덕처럼 성장하는 건 없는 것 같다. 제 경험상으로는 계단형 성장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진짜 판매가 잘 안 됐고 버리는 것도 너무 많았는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셨던 분이 지역 카페, 맘카페에다가 글을 한번 그냥 자연 바이럴로 올려주셨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재구매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내돈내산으로. 대표님 뭐 서비스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그냥 배송하던 것 뿐이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렇게 저렴하게 꽃을 샀고 너무 좋더라. 뭐 인터넷으로도 꽃이 오더라 하는 내용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바이럴이라는 단어도 잘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시작할 때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었고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키워드부터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행사들이 되게 많이 없어졌고 졸업식도 안 하고 입학식도 안 하고 하니까 그 화훼 농가를 도와야 한다 해가지고 화훼 농가 돕기 뭐 이런 키워드도 있었고 그래서 꽃 정기 구독 이런 키워드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키워드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금이 넉넉하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실직 상태여가지고 돈을 쓰면 안 됐어요. 그래서 광고비는 안 쓰고 최대한 좀 작은 키워드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셀러분들이 꽃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막 시작하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거는 버려지는 비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마케팅비 말고도 생화는 주문량 대비 사입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사입된 거 뒤로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생화는 시들어지기 때문에 10,000원의 꽃을 주문받았는데 사입은 몇만 원을 들어와야 되고 그 나머지를 배송하지 못하면 또 계속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상품 구성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버려져요? 예를 들면 시장에 이제 구매하러 가시면 보통 사입은 단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단, 한 단, 한 단 이렇게. 근데 고객님이 그냥 10,000원 주문하시면 한 줄 한 줄 한 줄 추려서 구성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한 줄씩 다 추리고 한 다발 보내드리면 나머지가 전부 다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포장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 이제 본인만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예쁜 상품을 구현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내가 팔고 싶은 예쁜 상품을 구현하는 것보다 고객이 찾을 수밖에 없는 대중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더 추천드리거든요. 좀 대중화된 상품. 네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비전공자긴 한데 만약에 플로리스트가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플로리스트가 바라보는 꽃다발의 눈높이하고 대중의 꽃다발의 눈높이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또 제가 추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광고비를 많이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지? 그 고민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블로그 하시는 분께서 협찬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찬이 뭔지 그때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협찬을 하면 글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그분이 이제 지인분이 한번 협찬을 써서 해줬고 이제 그때 어떻게 키워드를 찾는지 어떻게 협찬하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협찬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지금도? 10팀, 뭐 인스타 10팀, 20팀씩 다 포스팅이 끝나면 또 이어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방법을 주변에 알려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봤어. 했는데 그거 잘 안 돼. 맞아요. 뭐 노출도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구매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그 해봤어의 경우의 수를 좀 더 많이 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팔리면 이제 그만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달 10건씩. 매달이 아니라 한 달에도 두세 번씩 하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근데 간혹 문제가 있다고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또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했는데 먹튀했다 이런 얘기도 막 하세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은 그냥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일일이 다 그거를 포스팅했는지 체크하고 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그 시간을 다른 유입을 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가장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게 대표님이 보실 때 가장 효과적이신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협찬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본인들 활동하는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 이제 올렸다고 연락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추후에 한 번 더 꽃이 시들 때쯤에 한 번 더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한 번 알게 된 인플루언서하고는 계속 연계해서 연락도 나누고 이분이 계속 이제 또 올려주시고 이런. 미안해하세요. 이제 그만 주라고. 이제.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전환율 때문에 협찬을 한 건 아니고 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협찬을 하는 거라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저처럼 20팀씩 하시는 게 좀 많다 하시면 한두 팀씩만 하셔도 되잖아요. 네, 끊기지 않게. 대표님은 뭔가 이렇게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협찬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이제 어쨌든 나 알려야 되는데 저분도 네네. 받으면 좋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홍보해주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네요. 현재도 생화가 어떻게 택배로 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충분히 받아보면 잘 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받아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스타로 나눔도 하고 뭐 카페에도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 사례로는 아주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지역 카페가. 거기가 약간 갱년기 어머님들이 모여있는 저도 사실은 그 나이대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되게 작은 카페였어요. 일반 셀러들이 볼 때는 이 카페에 협찬을 하느니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좀 작은 카페 규모였는데 그 카페 회원분이 한번 저희 꽃을 구매하셨고 그게 좋다고 글을 올리셨나 봐요. 그랬더니 서로 너도 나도 막 구매를 하신 거죠. 카페 안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카페 주인장이 직접 연락이 왔어요. 혹시 매달 협찬을 해줄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샀는데. 그래서 해드리기로 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현재는 매출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2년이 닿아서 계속 협찬을 해드리고 있고 거기가 카페는 작은데 저는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아라. 전환율이 엄청 높아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행사한다고 알려드리기만 하면 굉장히 전환율이 높고 그 카페 주인장분이 이제는 미안하대요. 협찬 받는 게 미안해서 다른 활동하는 한 40만 명 되는 카페에 또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자발적으로 올려주세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느 행사를 한다고 했더니 지난달에 거기에서 이제 엄청 크게 매출이 나오게 됐어요. 그게 그냥 고마워서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성이 되게 좋으시고 이 정도면 이제 팬덤이 이제 형성이 되신 게 아닌가. 몇 년간 이제 꽃을 주시니까. 저희 물물 교환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작업장으로 저희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고객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요. 카페가 크진 않아요.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업장 안에서 저희가 뭐 이런 과자를 먹었어요. 맛있어요. 라고 공유를 했더니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꽃 나눔 받은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먹고 힘내라고 뭐 보내주시고 스카프도 염색해서 보내주시고 대박이다. 엊그제는 복숭아도 받았어요. 저기 산지에서 직접
다 따셔가지고 그거 상품 만들어서 직접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받아도 되냐고. 그럼 저는 꽃 보내드리고 과자도 받고 복숭아도 받고 저희 선생님들이 물물 교환하냐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막 이것 때문에 얼마를 벌고 얼마가 손해가 났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카페 회원 중에 저희가 처음에 다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신랑분이 그러셨대요. 어느 사장이 그렇게 꽃을 계속 주냐고. 거기 남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본인이 사고 내 돈 내산인데 거짓말 하냐고 또 오해받는다 하시더라고요. 즐거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대표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워낙 또 계속 잘 되고 이러시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야로 좀 확장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꽃을 사입하고 새벽에 나가고 그 꽃이 다시 버려지고 포장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위탁으로 받을 수 없을까 하고 제가 업체에 엄청 많이 문의를 했어요. 제가 팔 테니까 위탁으로 좀 달라. 근데 전부 다 거절당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재는 제가 이제 작업장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에게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대표님이 제품을 유통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고객님 주문권을 저희가 처리하기도 하지만 위탁사의 주문권을 저희가 포장하고 배송하는 대행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 확장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은 하고 계세요? 작년부터 드렸고 현재 저희 위탁을 받고 계신 업체는 한 35개 정도 돼요. 35개나 돼요? 네네. 다 온라인. 온라인 판매하세요. 그 중에는 전공자이신 분은 손에 꼽아요. 다 비전공자이신 사장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회사 다니시는 남자분 또는 회사 다니고 계시는 육아맘 분들도 많이 하세요. 부업은. 어떻게 그분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꾸준히 하는 걸 잘 아는데 이 사업 일기도 블로그에다 꾸준히 그냥 일기처럼 썼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쓰세요? 네네. 바이럴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을 그냥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볼 때도 없어가지고 그 기록을 한 블로그가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로그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뭐 잘 쓰려고 애쓴 적도 없고 키워드를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현재는 하루 방문객이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홍보를 한 게 아니신데도 블로그 홍보를 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소문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도 운영을 제가 2개 계정을 하는데 하나는 저희 고객분들하고 하는 계정, 하나는 이제 셀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계정 이렇게 운영해서 혹시 5년치 창업 일기가 필요하신 분에게 블로그를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최고 잘 되신 분은 뭐 이렇게까지 잘 됐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위탁 업체가 30개가 넘으면 다 평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잘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위탁사 매출이 5억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 5억 중에서 1억을 혼자 하신 분이 계세요. 1억을 혼자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위탁사를 한 2년 정도 위탁을 주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은 똑같더라도 누가 파는지에 따라서 매출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위탁 똑같이 주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유독 잘 팔고 다른 사장님들은 유독 안 되고 그래서 좀 약간 실행력의 차이가 아닐까. 실행력의 차이. 대표님이 볼 때도 그분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한 150가지 정도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업데이트 되고 변경되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오세요. 엄청 부지런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런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건 소싱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팔지, 나의 그런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너무 궁금하고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대표님한테 이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탁 판매요? 보통 저희 문의는 다 메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 그 창업 일기도 다 공유해 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상의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그러면 메일 주소 이제 주시면은 고정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자녀분들도 이제 2분이나 있으시고 또 워킹맘이어서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하신 거잖아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이겨내셨는지,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작부터 처음부터 창업 비용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내가 투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벽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첫사랑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도 그냥 500에 30
월세로 시작했어요. 저희 신랑이 친구랑 자취하던 방에서. 그래서 항상 그냥 맞벌이는 그냥 저한테 그냥 기본 그냥 무기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만삭 때도 했고 아기 한 5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뭐 모유수유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막 계속 병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진 않았는데 코로나로 실직한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을 못하니까. 맞아요. 네. 나는 일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50이라도 벌면서 내가 좀 버텨야겠다 하고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게 이 일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혹시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위탁 공급도 좀 해드리고 뭐 조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남편분이 많이 좀 믿음을 주셨나 봐요. 굉장히 좀 성실하고 잘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꽃을 누가 사냐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는 너 아니면 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신랑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현재는 이제 퇴사하고 저희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족 단위 사업까지. 네, 저의 동생도 작년까지 12년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고 온라인 셀러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매출이 많으면 어떤 게 가장 좋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전에 저희 이제 큰애가 교정 치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미뤄왔어요. 좀 커서 해주는 게 낫겠지 하다가 그 시기가 되니까 해줘야 되는 시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한 2, 3년 전에 그냥 전액 현찰을 주고 교정을 시켜줬어요. 그날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대표님.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저도 계속 응원을 좀 드리고 싶은 대표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연을 맺은 지가 꽤 됐죠. 한 4년 넘었나요? 네네, 맞아요. 그때 처음에 뵀을 때도 수강생으로 저희가 이제 뵙긴 했었지만 좀 남다른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실 수 있을까? 진짜 저도 너무 존경스럽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일이 지금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되는 일이 맞느냐, 이미 레드오션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미 레드오션으로 꽃배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그 틈에서 제가 시작했던 거기도 하고 반드시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이제 저의 경우를 떠나서 위탁사들을 제가 위탁을 주면서 한 2, 3년 정도 지켜보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경영 상태로 내가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온라인 일은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가게처럼 투자금이 있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뭐 매달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왜 속되게 방구석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냥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나와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 또 영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